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전해진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전부 상승하면서 끝났고, 그런 소식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 시장도 3거래일 만에 이제 반등에 성공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금요일이지만 좀 올라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끝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또 모든 증시 참여자 분들의 바람이 오늘 그대로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코스피 시장은 시작부터 0.5% 이상 상승하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늘 요새 걱정되던 게 초반에 반대 매매 물량인데, 이거를 그냥 비교적 가볍게 오늘은 소화해내고, 기관이 이제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매수세에 나서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초반에 외국인들은 이제 같이 좀 사주다가 중간에 조금 이제 매도 쪽으로 돌아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상당히 강하게 시장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후반부에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늘 걱정하던 게 2시 이후 물량이었는데, 역시 여기서도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기관이 매수를 좀 이렇게 늘려가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20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무려 6,402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6,24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역대 최대급이라는 반대매매 물량을 기관이 상당 부분 소화해 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마감 지수는 2,366.60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2.26%가 상승한 채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좀 보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출발할 때 이미 0.7%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여기서는 거침이 없었어요. 외국인들이 시적과 동시에 강한 매수를 들어와서 코스닥 치고는 상당히 강한 매수를 오늘 외국인들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장이 끝날 때까지 조금도 변동 없이 계속해서 매수폭을 늘려가면서 결국은 코스닥 시장을 5% 이상 상승하는 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은 전격적으로 기관도 좀 일정 수준의 매수를 이어가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코스닥에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85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38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무려 5,15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개인 물량이 상당히 많이 털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다 받았고, 반대매 물량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받은 이제 그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50.30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무려 5.03%가 상승하면서 금요일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 상위 랭커들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코스피에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한 47억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이 현대차는 127억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를 326억 순매수한 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랭킹 상위에서 산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도 동시에, 오늘 기관이 많이 샀지만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로 된 건 삼성바이오가 기관이 133억을 순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를 104억 순매수했고, 카카오를 196억 순매수했고, 이렇게 세 종목이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한 19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64억을 샀는데 그중에 21억을 연기금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좀 보면 뭐 오늘 뭐 워낙 강하게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거 다 반등을 했다. 이건 반등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좀 특징 있는 걸 살펴보면 엔터테인먼트 쪽이 이거는 이제 뭐 콘서트가 이제 막 재개되고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부각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SM타운이 일본 도쿄돔 콘서트를 여는데 그 표가 매진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1회 공연을 더 추가로 하기로 이렇게 됐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또 JYP의 트와이스의 나연이 그 솔로 앨범 냈는데 50만 장이 선주문이 넘었다고 그래요. 50만 장이 돌파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제 이런 거에 힘입어서 오늘 이제 비교적 다른 것보다 반등은 시장이지만 엔터테인먼트 쪽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인데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얘기해 드렸던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무스메 이 게임이 지난번에는 이제 그 iOS 그러니까 애플 쪽에서 그 탑 랭킹에 들어갔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탑 5에 이제 들어갔다는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사들이 이제 하반기에 신작을 계속 내놓을 건데 그 신작 출시에 대한 이제 기대가 더 늘어나면서 게임 쪽이 오늘 좀 비교적 딴 데보다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섹터는 LNG 관련돼서 LNG 뭐 발전 또 유통 LNG 유통 뭐 이런 쪽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건 아시지만 어제 이제 어젯밤에 뉴스에 나왔죠. 독일에서 그러니까 이 독일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55%입니다. 근데 경보 수준 2단계를 독일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총 3단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처음으로 러시아의 그 가스가 이제 줄이고 막 이랬을 때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비상으로 그 단계를 상향했다. 여기서 이제 더 가면 이제 또 이건 긴급 조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경보 수준 2단계로 올라갔다. 그 뉴스에도 나왔죠, 밤에. 그리고 이제 유럽의 가스 가격,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유럽 문제죠, 러시아는. 그게 뭐 지난주에만 5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팬데믹 이전, 그 전염병 이전보다 무려 6배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 EU 10개국이 조기경보 발령을 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 가스 공급 축소에 대해서. 아무튼 이거는 앞으로도 자주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LNG 관련 쪽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그것도 뉴스에서 보셨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EU의 가입 후보국 지위를 받았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한 발자국 더 이게 재건 문제가 이제 거론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투자 분위기도 좀 심리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 영향도 있고 그래서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쪽 뭐 이런 것들이 좀 이거는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투자 확대한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나름대로 좀 움직였고 또 이제 약간 개별성 호재로 쌍용 자동차 관련주들 쌍용차 인수 제안서가 오늘 마감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재료인데 삼성 SDI와 무려 이제 8조 5천억에 달하는 물론 이제 장기 계약이지만 2차 전지용 일렉 포일 이게 동박 포일이죠. 예, 여러분 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전체적으로 오늘은 일단 우리가 그 하락을 멈추는 어떤 그 교두보를 확보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정말 이제 그 다행스럽죠. 오늘까지 밀리면 진짜 좀 그럴 뻔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래도 지수가 그냥 뭐 멈춘 게 아니라 비교적 강하게 반등을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시장이 돌았을 때 보면 거짓말같이 돌았습니다. 어제까지 그리고 어제 장 끝날 때 오늘 뭐 반대 매매 물량이 역대 최대 물량이 대기하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은 코스피를 맞고 외국인은 코스닥을 맞고 이래갖고 그 물량을 다 받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 이렇게 도지형 됐다가 그 시간만 되면 다시 음봉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9시, 10시, 2시 여기에 그냥 선제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선제적으로 매수는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일이 이제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오늘 이제 뭐 개인이 양시장 합쳐서 1조 1000이 넘게 이제 매물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이제 상당히 강제 물량도 있고 이제 뭐 포기해서 파는 물량도 있고 뭐 오늘 지수 올라가니까 이제 또 월요일 날 빠지면 어떡하나 해서 판 물량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서 일단 장을 돌려세웠다. 이게 뭐 지속적이든 아니든 그건 두 번째 치더라도 그런 게 이제 오늘 시장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코스피 지수가 오늘 2366.60 포인트로 끝났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에 낮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2365, 4, 요 정도 될 거예요. 5일 이동 평균이. 그거를 이제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을 종가 기준으로, 넘어탄 게 14거래일 만이에요. 14거래일. 거래일로 14거래일.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5일 이동 평균선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넘어서면서 장을 끝냈다는 것도 또 하나의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그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그 반대매매 물량들을 레버리지 물량을 받아냈다. 청산 물량을. 그거 하나. 기술적으로 봐도 5일 이동 평균선을 뛰어넘으면서 그 14거래일 만에 그 위로 끝나는 비교적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을 확보했다 하는 게 이제 시장의 의미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려온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450을 지탱하지 못하면 2300까지 밀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2306포인트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 거기서 돌렸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한 거하고는 6포인트 오차는 있지만 거의 이제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던 거에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게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저점화되는 모습.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올려주면 앞으로 어제 있었던 2306포인트가 단기적인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늘 시장의 의미는 이제 그런 데에다가 두고 우리가 이제 좀 시장을 봐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늘 주식 투자하는 게 문제지만 그러면 이제 향후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그 저점을 확인하는 시그널 중에 하나, 시장에서 읽는 게 뭐냐면, 그 타임 9시, 10시, 2시, 요때마다 그 도지에서 자꾸 음봉으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안 일어난다면 상당히 저점에 이제 근접해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앞으로 여기서부터는 시장이 그냥 돌아서서 이제 저점 확인되니까 가냐. 그렇게는 또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시장이 되려면 약간 그 V자 반등으로 팍 튀면은 그 위에 계속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약간 그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일정 기간 좀 나타내 줄 필요가 있다. 그 왜 그러냐면 아직 이제 뭐 오늘 이제 환율 조금 밀려가지고 1,300원 이하에서 1,298원 20전, 3원 60전 이제 강해지면서 끝냈지만 그 아직 이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환율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도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뭐 이틀 하루 간격으로 나오는 경기 침체의 우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의장이 그저께보단 조금 약하게 뭐 분위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시장이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도 뭐 크진 않지만 어제 뭐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끝에 가서 이렇게 탁 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정 기간 사이즈 안에서의 움직임, 이거를 이제 대체적으로 한 50포인트 이내에서 이게 옆으로 밀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면 이게 이제 제일 우리가 바라는 시장의 앞으로 흐름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예상하는 것처럼 저점이 높아가는 옆걸음질을 친다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준다면, 그러면 한 150에서 200포인트 정도로 하는 제한적 상승도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나와야 그거를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7월에는 연준이 무슨 일이 있어도 75bp를 올려야 돼요. 거기서 갑자기 50bp 이러면 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는 그냥 75bp 하고 나면 8월에 FOMC 회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CPI나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나왔던 8.6%만 보다 낮게만 나오면 시장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핑크거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제한적 범위 내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쎄요. 어제 어떤 분이 주가가 하도 빠지니까 그러셨는데 댓글 달았는데, 그거 시장 어떻게 흐른 거 중계방송 하지 말고 맥점을 짚어달라 그랬는데, 뭐가 맥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뭘 짚어달라는 시는 건지. 그러면 그분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시겠다. 네. 주식 투자 그러면 못합니다. 그럼 깨져요. 100% 깨집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맥점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장을 읽는 방법을 자꾸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도지를 만들었다가 그게 음선으로 밀리는 현상이 안 일어나야지 된다. 오늘 안 일어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지수는 상승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초반에 들어왔다가 코스닥에서 주로 이제 쏟아지는 물량, 이거는 진짜 세일이죠. 그거를 이제 받아가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시장이 그러면 외국인 사니까 오늘 코스닥 5% 이상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장을 보는 맥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있잖아요. 내일
뭐 상한가 폭등하는 주식 알려드립니다 하고 리딩하는데 그런 데 가셔야죠. 예. 어쨌든 간 오늘 이제 반등은 굉장히 이제 반가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도 어제 이제 끝에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이렇게 올라서 끝나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하고, 이거는 이제 내주부터 우리가 아주 짧은 기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그냥 산다, 이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주 그 짧은 기간 흐름을 보면 이제 뭐가 됐든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금요일 날 올라서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주말 여러분들 편히 보내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슬콘생에도 왜 그러냐면 이게 맨날 10%라니까 시장이.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빨간 뭐 이런 건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뭐 빨강 파랑 이러다 보니까 그게 보라라서 보랏빛 엽서 여러분 잘 아는 노래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거를 그 목요일 날 밤에 올리거든요. 미리 이제 예약을 걸어 놓거든요. 공개되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좀 희망적일 것 같아 갖고 올렸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잘하는 노래니까 여러 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간 우리는 오늘 금요일 날 시장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좀 기분 좋은 일이죠. 내일 이제 당첨은 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캠퍼스에서도 오시고 뭐 이래서 한 60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포에 있는 홍대 앞 그 스튜디오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11시부터 이제 오프라인 으로 여러분을 이제 만나 뵙겠는데, 또 이제 다음번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말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제 올라서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